김지은 씨가 SOS 신호를 보냈다고 털어놨던 그 선배라는 신용우 씨는요, 죄책감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어렵게 얘기를 털어놨던 김지은 씨에게 당시 신용우 씨가 했던 말은 대체 뭐였습니까? 정말 김지은 씨가 이 본인의 선배까지 이 말을 터놓을 때에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털어놓은 김지은 씨의 얘기에 대해서 선배가 했던 말은요. 당신이 조심하면 되고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하면 되지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원인을 해결하는 걸 여자 쪽으로 이야기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안희정 지사가 부르면 안 가면 되지. 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용기와 네. 많은 그런 생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네. 이제까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선배도 스스로 죄책감을 얘기하듯이 네가 거절을 하면 된다라는 모든 해결책을 먼저 피해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 사건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직장 내의 성희롱이나 직장 내의 성폭행, 성추행 같은 경우들의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 이것을 공론화한 이후에 직장 내에서 조사를 한 단계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외부 기관에서 조사를 한 단계에서 직장 내에서 다른 소문들이 퍼집니다. 피해자 간에 다른 소문들이 퍼지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왕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2차 피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까지의 많은 직장 내 아니면 성과 관련되어서 피해자들이 이것을 공론화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투와 관련되어서 미투 방지법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방조에 대해서는 처벌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신용우 씨는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도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혹시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일단 만약에 안희정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김지은 씨의 어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안희정 전 지사 진술이 서로 상반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관한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김지은 씨는 자신의 어떤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신용우 씨에게 그런 말을 했었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한다면 신용우 씨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 거절하면 되지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김지은 씨가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제 그런 걸 좀 하소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합의한 성관계였다면 이런 것을 SOS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해결하면 되는 거고 해결할 필요도 없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신용우 씨의 어떤 검찰의 진술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희정 전 지사의 이제 처벌의 여부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걸 보고 또 하나는 아까 텔레그램의 어떤 문자 메시지가 아까 공개됐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도 사실 안희정 전 지사에게 좀 불리한 요소를 작용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의한 관계였으면 저런 문구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잘 자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정말 좋았다, 오늘 수고했다. 뭐 편한 저녁 보내라 이제 그런 식의 오히려 대하는데 내가 다 안고 가겠다랄지 미안하다 이런 얘기 자체는 사실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자책감적인 거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달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텔레그램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신용우 씨 진술 자체가 안희정 지사에게는 이제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때 정치권의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던 전여옥 전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 사태 관련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제 현재로 이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여옥 작가인데요. 여기서 의미심장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글 앞부분에는 이 안 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라는 것을 그런 무게감을 감당하기에는 좀 그릇이 부족했다. 그릇이 작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뒷부분에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의도에는 수많은 안희정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안희정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를 뛰어넘는 프로페셔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선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이 어제 오후에 나왔을 때 뉴스파이터 팀 제작진이요. 전여옥 전 의원,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전여옥 작가에게
이 블로그의 내용에 함축된 의미를 직접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을 저희가 듣지 못하고 또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만 답을 듣지는 못한 상태였다는 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최명기 원장님께 여쭤볼까요? 여의도에는 수많은 안희정이 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은 꼭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의원과 관계가 된 이 성추문은 언론화된 부분도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과 언론화된 문제가 될 때는 대부분 다 고소고발로 일이 시작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증거나 확신이 없으면 안 되었었던 거지만 네. 반대로 고소고발을 해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권력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 넘어갔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번에 김지은 씨께서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덮어왔었던 고소고발에 확실한 게 아니더라도 그동안 덮어왔었던 많은 성추문들이 네. 본물처럼 쏟아나갈 가능성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하하.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 전효옥 작가, 전효옥 전 의원의 이 블로그 내용, 뭔가 암시를 하고 있는데 속 시원한 말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 정치인들도요, 이번 사태를 아주 개탄스럽게 보고 있는데 최단미 변호사님, 네. 추미애 대표가 뭔가 SNS 통해서 또 심경을 밝힌 바 있다면서요? 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심경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 글을 좀 보시면 네. 어제 밤늦게 귀가해서 근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대하는 두 딸을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아직도 이래? 세상이 무섭고 끔찍하다는데 엄마로서 공당의 대표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저 마지막의 문구가 가장 추미애 대표의 현재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여자로서 그리고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로서는 정말 사실은 지금의 세상이 무섭다기보다는 이제까지의 세상이 무서웠던 거고요. 이번의 세상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당이라고 본인이 표현을 하셨고요. 또 지금 원내 제1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여당의 대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의 네. 뭔가의 개혁을 이끌고 싶었던 건데 네. 그 개혁을 이끌고자 하는 본인의 속해 있었던 당 거기에다가 지금 안희정 대표의 지금 안희정 지사의 미투 운동이 더욱더 충격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어서 2위를 했고요. 그랬었죠. 향후 차기 대선 주자라고까지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리고 충남도는 인권을 예를 들면 많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랬었죠. 네. 그런 이미지를 깨트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저 마지막 엄마로서 공당의 대표로서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지은 씨 측이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성폭행 이 사건은 이제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를 둘러싼 여론은요, 지금 분노의 단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금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제 안희정 전 지사를 처벌해라라는 네. 내용의 이제 청원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후 10시 기준으로만 해도 네. 194건의 이제 청원글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그거보다 더 늘어났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참여한 청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안희정 지사 체포해라. 이런 내용의 이제 청원에 가장 많은 이제 동의를 얻었는데 네. 일단 성폭력을 정치계로부터 완전히 근절하자. 네. 뭐 이런 이유도 있었고 아하. 그다음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네. 빨리 안희정 전 지사를 체포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실려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청와대는 앞서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 건을 넘으면 거기에 답변을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까요? 그런데 일단 뭐 아직 그 요건에는 뭐 아직은 못 미칩니다만, 네. 요건에 도달을 하면 답변을 할 텐데 사실 청와대에서 긴급 체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긴급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까지 나온 것 자체인데 김지은 씨의 어떤 진술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고소장이 이미 접수가 됐기 때문에 네. 고소장에 의거해서 네. 사실관계 좀 다퉈야겠죠. 왜냐하면 김지은 씨 말만 전적으로 들으면 모든 것은 뭐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안 전 지사의 입장으로 보면 네. 본인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둘을 조사하고 또 관계된 사람들 조사 네. 여러 가지 어떤 조사가 좀 철저히 이루어진 다음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죄가 명백히 인정이 된다고 하면 네. 뭐 긴급 체포됐건 아니면 구속영장이 됐든 거기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결정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뭐 단순하게 언론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네. 고소장을 접수한 단계에서 네.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하. 그리고 청와대는요, 특정 사건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루어 짐작컨대 요건을 갖춰도 20만 건을 넘어도 개인적 일이기 때문에 개인에 관계된 일이라 입장을 밝히는 어렵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정 사건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청은요, 뭐 충남도청뿐이겠습니까? 충남도 내 지금 민심이 술렁거리는데 안희정 지사가 물러난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김지은 씨가 했던 말이 바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지은 씨가. 이제 김지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제 끝부분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걸 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네. 그분들도 나을 거라는 걸 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넌지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요, 어제 남궁영 충남행정부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는데 기자들이 묻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는데 어떻게 파악할 건가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피해가 있다면 본인들이 밝혀달랍니다. 최단민 변호사님, 이게 할 소리입니까? 앞서서 계속 지적했죠. 이 성범죄와 관련되어서는 본인이 이것을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을 때에도 사실 용기 내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안희정 도지사가 물러났죠. 그러고 나서 이젠 최고의 책임자를 맡은 남궁영 부지사가 네. 피해가 있던 본인들이 밝혀달라고 한다면 앞서서 우리 서지영 검사 얘기 때 봤잖아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3의 이를 객관적인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도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네. 어느 추가적인 피해자가 본인의 입장을 정말 용기 내지 않고서라면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네.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피해자 다수가 더 있는 거 아닌가 기자가 물었더니 남궁영 행정부지사가요, 그건 모르겠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더 조사해보겠다. 자체 조사를 해보겠다. 진상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에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있습니다. 네. 행정부지사는 그 공무원이고 이제 도지사가 임명을 하죠. 근데 정무부지사는 마찬가지인데 정무부지사는 네. 결정직이에요. 그래서 네. 도지사로 당선이 되면 네. 이제 그때 스카웃을 하든지 해서 네. 임명을 하는 건데 네. 아마 저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가재는 개편이다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단 분노가 더 치밀 것 진상조사를 같습니다. 하겠다,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제 그러니까요.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위기 때 본 모습이 나온다고 잠수가 웬 말입니까? 도지사를 2번이나 했고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이 선배도 스스로 죄책감을 얘기하듯이 네가 거절을 하면 된다라는 모든 해결책을 먼저 피해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 사건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직장 내의 성희롱이나 직장 내의 성폭행, 성추행 같은 경우들의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 이것을 공론한 이후에 직장 내에서 조사를 한 단계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한 단계에서 직장 내에서 다른 소문들이 퍼집니다. 피해자와 관련 다른 소문들이 퍼지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왕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2차 피해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까지의 많은 직장 내 아니면 선거와 관련되어서 피해자들이 이것을 공론화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미투와 관련되어서 미투 방지법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방조에 대해서는 처벌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들이 네.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하. 김광삼 변호사님, 신용우 씨는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도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혹시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일단 만약에 안희정 김지은 씨가 SOS 신호를 보냈다고 털어놨던 그 선배,
그 선배라는 신용우 씨는요, 죄책감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어렵게 얘기를 털어놨던 김지은 씨에게 당시 신용우 씨가 했던 말은 대체 뭐였습니까? 정말 김지은 씨가 이 본인의 선배에게까지 이 말을 터놓을 때에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털어놓은 김지은 씨의 얘기에 대해서 선배가 했던 말은요. 당신이 조심하면 되고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하면 되지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원인을 해결하는 걸 여자 쪽으로 이야기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안희정 지사가 부르면 안 가면 되지. 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용기와 네. 많은 그런 생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네. 이제까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 얘기를 하면은 안희정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결국 김지은 씨의 어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안희정 전 지사 진술이 서로 상반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관한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김지은 씨는 자신의 어떤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신용호 씨에게 그런 말을 했었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한다면 신용호 씨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 거절하면 되지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네. 그 당시에 김지은 씨가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제 그런 걸 좀 하소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합의한 성관계였다면 이런 것을 SOS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자기가 해결하면 되는 거고 해결할 필요도 없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신용훈 씨의 어떤 검찰의 진술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희정 전 지사의 이제 처벌의 여부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걸 보고 네. 또 하나는 아까 텔레그램 네. 이 그 안 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라는 것을 그런 무게감을 감당하기에는 좀 그릇이 부족했다, 그릇이 작았다, 네.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뒷부분에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의도에는 네. 수많은 안희정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안희정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를 뛰어넘는 프로페셔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선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이 어제 오후에 나왔을 때 뉴스파이터 팀 제작진이요. 전효옥 전 의원,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전효옥 작가에게 이 블로그의 내용에 함축된 의미를 직접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을 저희가 듣지 못하고 또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인터뷰 요청을 의 어떤 문자 메시지가 네. 아까 공개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내용 자체도 사실 안희정 전 지사에게 좀 불리한 요소를 작용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의한 관계였으면 근데 저런 문구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잘 자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정말 좋았다, 오늘 수고했다, 뭐 편한 저녁 보내라 이제 그런 식의 오히려 대하는데 내가 다 안고 가겠다랄지 네. 미안하다 이런 얘기 자체는 사실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자책감정인 거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달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결국 텔레그램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신용호 씨 진술 자체가 네. 안희정 지사에게는 이제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때 정치권의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던 전효옥 전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 사태 관련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제 현재로 이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효옥 작가인데요. 네. 여기서 의미심장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글 앞부분에는